오, 우리 김은군 답 냈어요. 답은? 아니에요. 눈빛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kx 플러스 2 sin 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극값을 갖든 극값을 갖지 않든 우리는 우선 뭐부터 구해봐야 된다? f-x부터 구해봐야 돼요. 모든 녀석이 f-x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해봤어요. f-x는 k의 플러스 2의 코사인 x야 라고 구했어. 얘 딱 구해놓고 보니까 여기 2차식 보여요? 안 보여요? 2차식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판별식 D 이용해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판별식 D 없이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극값을 갖는 문제라면 이게 f-좌, f-u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풀 텐데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나왔어.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됩니까? f-x는 0 이상이거나 혹은 f-x는 0 이하다라는 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아요. 즉 f-x는 k 플러스 2의 코사인 x이니까 이렇게 대체해도 상관없겠네. k 플러스 2 코사인 x는 0 이상 혹은 0 이하야 라고 이렇게 대체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코사인 x는 제한 변역이 이미 걸려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 코사인 x의 제한 변역으로부터 요 전체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요 전체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얘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코사인 x입니다.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예요. 여기에 몇을 곱합니까? 2를 곱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돼요. 여기에 몇을 더합니까? k를 더합니다. k 플러스 2 코사인 x는 k 마이너스 2 이상 k 플러스 2 이하가 돼요. 예, 게임 끝났습니다. 내가 구하려던 요 범위는 얘 이상, 얘 이하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0이 있는데 바로 요 범위인 k-2와 k 플러스 2가 0 이상이래요. 어머,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k-2, k 플러스 2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요 녀석 얘는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바로 k-2 이상 k 플러스 2라는 이 영역이 0 이하다라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and예요? o아예요? o아지. 둘 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얘는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네요. 즉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혹은 이쪽에서 계산할 수 있지. k-2는 0 이상이면 되니까 k는 몇 이상이면 됩니까? 2 이상이면 됩니다. 자, k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연수 k의 최소값 몇 나오겠습니까? 2.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사실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개념인데 잊어버렸을까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3차 방정식은요,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뭐를 이용합니까? 예,
우선요 첫 번째 f-x는 0이라고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 이 녀석은 극대 극소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므로 만약에 여기가 극대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극소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걸 거예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의 상태를 보면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죠. 이 경우에는 중군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실근과 중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가 돼요? 한 실근과 중군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실근 하나만 가지고 있어. 즉 3차 방정식은 원래 기본적으로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2개는 허근이다 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극대값, 극소값이에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기 위해선 항상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값이 0보다 작아야 해요. 즉 f-알파와 f-베타가 0을 경계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영역에 있을 때만 세근이 생겨요. 맞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f-알파와 f-베타를 곱해버리면 0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f-알파, f-베타 곱한 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0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될 거예요.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될 거예요. 즉 f-알파, f-베타 0보다 크다라고 이와 같이 극대값, 극소값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 하셔야 돼요. 네. 미적분 1에서도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네.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x에 관해서 미분할 때 이게 합성함수거든요. 속미분해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예, 그 건미분, 속미분 합성함수 아시죠? 예, 마이너스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답 낸 사람 답은 11개 정답입니다.
요건 30초 드릴게요. 30초 뒤에 같이 풀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나오면 3차, 4차 나오면 어려운 거 맞아요. 자,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는 뭘 따져볼까? f-x를 구해서 얘가 2차식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딱 구하려고 봤더니 고벨 미분법이 나와 있네요. 자,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6x. 뒤에 있는 건 그냥 한번 써주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냥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려고 보니까 얘 겉미분, 속미분해야 되는 합성함수죠? 우선 겉미분해서 이렇게 써주고 요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되는 거 뒤에 안 붙이고 그냥 앞에 이렇게 부호를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일 수 있는 녀석은 한꺼번에 묶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녀석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요식 보이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 거기에다가 이제 요 녀석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므로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결국 f-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우선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 중에 극대값, 극소값이 생길 확률이 있죠. 그런데 얘는 항상 무슨 수야? 무조건 항상 음수예요.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3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미확정인 상태지.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가는 3차 함수기는 한데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 우선 이런 경우 있죠? 두 번째 이런 경우 있겠죠? 세 번째 이런 경우 혹은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할 거야. 오, 얘 하나 더 있구나. 아이씨, 하나 더 그릴게요. 하나 선생님 빼먹었다. 자, 어떤 경우 가능하다? 밑에서 찍고 슈, 위에서 찍고 그리고 밑에서 슈, 위에서 슈. 가능한 경우는 총 이렇게 5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어? 극소값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극대값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극소값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극대, 극소 모두 같겠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여기에서만 같죠? 여기에서 뭘 같습니까? 극소값 하나를 가져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에서 뭘 같습니까? 극소값 하나만 가질 뿐이에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뭘 같습니까? 극소값. 여기서 뭘 같습니까? 극소값만 가져. 어머!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지려면 여기에 보이는 이 3차 함수가 그림으로 만약에 3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여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극대 극소 모두 가지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게임은 끝났죠. 예,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요 F라는 문자 썼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보이는 이 X에 관한 3차식을 뭐 hx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차 함수 y는 hx가 됐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려면 우리 항상 뭘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지. 뭘 구해야 된다? hx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서 곱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곱하면 0보다 작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h-x 구해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네요.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3에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는 0 나오네. 그러므로 x가 루트 2가 되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때 극대 극소가 생긴다라는 거죠. 즉 h의 루트 2와 h의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극대와 극소를 곱해버린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식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hx라는 식이 여기니까 여기에 루트 2 넣어봤더니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플러스 a. 자, 마이너스 루트 2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 플러스 a 라고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정리합니다. a 마이너스 4 루트 2 a 플러스 4 루트 2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 크고 4 루트 2보다 작다. 요 사이에 있는 정수 a 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를 루트 속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얘 몇이에요? 32. 루트 32.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 쫙 불러볼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총 몇 개? 11개. 11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실제 도함수의 활용 거의 끝을 보고 있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n개 도함수, 고개 도함수, 이개 도함수 이런 거 배웠죠? 자, 오늘은 이개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개 도함수는 몇 번 미분한 거다? 2번 미분한 거다. 자, 이 도함수와 이개 도함수의 그래프적 해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도함수. 도함수의 입장에서 f-x가 0이다라는 거, 그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인 경우죠.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평평한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f-x가 0보다 크대. 양수대.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직선도 나올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이런 곡선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적 해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도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의 2'x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뭐였어요? 이렇게 0 양수 음수였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에 다시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f-x가 0이라는 말에는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변화가 없어 라는 의미야. 그럼 얘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에 변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0보다 크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0보다 작으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해요.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혹은요, 얘 접선의 기울기 변화 있어 없어? 없죠. 혹은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f-x는 0, f2'x는 0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들이 이계도함수가 0이 나오는 경우란 얘기예요. 그림도 그리셨죠? 예. 자,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 두 개만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예. 자, 왜냐면 봐요. 여기선 기울기가 음수였지? 음수였는데 순간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고 있죠. 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0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즉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f의 2'x가 0보다 큰 경우예요. 그리고 보통 반 잘라가지고서는 이렇게 반 잘라서 이 그래프의 절반 뚝 잘라서 이렇게 얘도 그래 기울기가 어때?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런 그림 혹은 이런 그림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경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왜? 양수 0, 음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양수에서 0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도 다 가능한데 여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얘도 돼요. 예, 음수에서 0으로 가는 것도 되고 여기서 얘도 돼요. 0에서 음수로 가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 이계도함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한 예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좀 기억하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굉장히 뭐 기억하기 어려움은 없습니다. 0이 f의 2'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어머, 음수였는데 0이 됐다가 양수가 됐어. 근데 전체를 안 쓰고 반을 뚝 떼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f의 2'x가 0보다 작다? 어머,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려면 양수, 0, 음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도 반 뚝 잘라서 쓰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f의 2'x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했어? 기울기의 변화가 없는 요런 경우이다 라고 얘기했죠. f의 2'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음수형 양수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테고요. 예, 자, f2'x가 0보다 작다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양수에서 0으로 갔다가 음수로 가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상황에서 얘가 0인데 f-x가 0인 그래프 그리면 뭐가 나와? 얘가 되겠죠. 자, f-x가 0보다 큰 그래프 그리면 얘가 되겠죠. f-x가 0보다 작은 그래프 그리면 얘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자, 요 그래프에서 f-x가 0인 구간을 잡아내면 요 점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일명 뭐가 되고 있어? 극소만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자,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무슨 그림만 그리면 돼? 요 전체 그림 중에서 요 절반만큼이 f-x가 0보다 큰 그림이에요.
맞나요? 예. 자, f-x가 0보다 작은 요 조건 하에서 f-x가 0보다 작은 그림 그리면 얘는요 이와 같은 요만큼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 이해돼요? 쫓아가고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자. f-x가 0인 구간은 이하고 많은 그림 중에서 요점 하나밖에 없죠. 뭐? 극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f-x가 0보다 커? 점점 증가해야겠네? 이렇게. 그죠? f-x가 0보다 작아? 점점 감소해야겠네? 요 전체 그림 중에서 요만큼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 극소의 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2'x가 존재하는 fx에 대해서 f-a가 0일 때, 자, f-a가 0일 때 요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극대 극소와는 조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극대 혹은 극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야, 이계도 함수 f의 2'a를 구했더니 0보다 커지고 있어.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되네.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이때 x는 a에서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극소가 되겠죠. 오, 여기서는 극소가 되겠구나요. 자, 얘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는데 이번엔 f의 2'a가 0보다 작다.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서는 f-a가 0인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극대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f-a가 0이 나왔어요. 한 번 미분했는데 0이 나왔구나. 그런데 f-a, f의 2'a가 0보다 커요. 0보다 커? 점점 기울기 커져야 되네. 그러면 fx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x는 a에서 뭐다? 극소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f-a가 0이고요. f의 2'a가 0보다 작을 땐 x는 a에서 뭐다? 극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예, 극대와 극소를 뭐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뭘 해보는 거다? 예, 한 번 미분해서 0인 값을 찾아. 그럼 여기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요. 맞나요? 그런데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요. 그 미분한 값이 양수면 극소, 미분한 값이 음수면 극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